주식 농부인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달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흥하해운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자의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진단자를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흥하해운 중소형 해운주가 되겠습니다. 오늘 전거래에 의해서 오늘 이틀 연속 강하게 상승했다. 이제 종가 무릎되니까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오히려 강한 상승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약세로 전환했다. 마이너스 2% 하락했다. 상당히 하루 만에 큰 변동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등 이후에 다시 급락했다가 다시 밑꼬리 달고 올라왔다가 나중에는 음봉 마감하면서 상당히 하루 만에 이제 변동성이 큰 종목이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따 기술적 분석 말씀드렸고요. 최근에 나왔던 이슈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6월 2일 나왔던 이슈네요. 미국 노선 운임 상승의 해운주 강세를 보였다는 제목이네요. 아시아에서 미국까지 가는 노선 운임이 급등하면서 국내 해운주 주가도 일제히 강세이다. 동사와 함께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과 STX 그린로지스,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KSS 해운, 페노션, 대한해운 등이 동반 상승했다. 운임 급등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인 SCFI는 지난달 30일 기준 일주일 만에 30.7% 올랐다. 아시아에서 미국 서안 노선 운임과 아시아에서 미국 동안 노선 운임이 각각 같은 기간 동안 57.9%와 45.7% 급등한 영향이 컸다. SCFI 즉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는 전세계 컨테이너 운임의 기준 역할을 한다. SCFI가 오른 만큼 해운사들이 더 많은 운임을 받을 수 있고 이익도 커질 수 있다. 다만 이번 운임 급등을 낙관하기만은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변동성이 커졌을 뿐 상승 흐름으로 바뀐 것은 아니라는 취지이다. 앞서 SCFI 발표 후 유럽 증시 해운사 주가들이 오히려 하락하기도 했다. 컨테이너선 물동량 전망치가 개선되려면 무역 분쟁이 종료되고 과거와 같은 자유무역 기조가 회복돼야 하지만 미국의 대중무역 압박을 볼 때 기대하기는 어렵다. 자, 두 번째 이슈입니다. 자, 자세한 내용 같은 경우는 더보기에 해시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슈입니다. 6월 15일 날 나왔던 이슈네요. 이스라엘과 이란 분쟁 최대의 리스크는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산유국인 이란을 공습한 가운데 글로벌 원유 시장에서 공급 차질은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석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봉쇄하느냐 가장 큰 리스크라는 분석이다. 지난 13일 이스라엘은 이란 전역에 있는 핵 프로그램과 군사시설에 대한 공습을 단행했다. 지난해에도 이스라엘과 이란은 서로 여러 차례 공격을 주고받았으나 대대적인 공습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 그래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은 이제 이란 쪽에 가는 쪽이고 이제 수에즈 운하 쪽도 있습니다. 자, 수에즈 운하 쪽은 이제 홍해를 거쳐서 수에즈 운하가 있는데 그쪽에 이제 또 그쪽에서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이란에서 홍해, 수에즈 운하까지 그쪽에 간섭을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자, 이란의 우군이 있습니다. 이란의 우군이 후티 반군도 있죠. 자, 후티 반군들 입장에서는 홍해하고 수에즈 운하 관련돼 가지고 간섭 뭔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란의 우군인 후티 반군을 해서 향후 홍해 수에즈 운하와 관련돼 가지고 전반적으로 차질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운주 입장에서는 A 주시하시 바랍니다. 아무래도 현재 지금 얘기 나오는 호르무즈 해협과 그 다음에 홍해 수에즈 운하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쪽으로 배를 움직일 수 없고, 자, 희망봉,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을 희망봉을 돌아서 우회하다 보니까 상당한 시간과 함께 더불어서 운임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해운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수혜가 예상된다는 거죠.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 그리고 후티 반군의 홍해와 수에즈 운하에 대한 전반적으로 간섭 그 내용도 A 주시하시 바랍니다. 정확한 내용은 더보기의 해시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사 기술적 분석 말씀드렸습니다.
자, 주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동사 같은 경우는 중소형 해운주다 보니까 미국 쪽보다는 좀 아시아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가 보시면 이제 추세선 보면 이제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가격 조정 대략 3,075원 최근에 1,415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거의 마이너스 60% 정도 떨어졌던 거죠. 마이너스 한 60% 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했습니다. 이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박스권 상단은 자, 2,000원부터 1,500원. 자, 외우고 싶습니다. 1,500원부터 2,000원권이 박스권 구간인데 최근에 장대 양봉에 대량 거래 터지면서 이제 바닥 박스권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2,000원 종가상 지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물론 오늘 보시면 강하게 지금 상승했다가 갭 상승했다가 그 다음에 길게 장대 음봉 맞들었다가 다시 아래꼬리 달고 말아 올렸습니다. 물론 오늘 현재 위치도 이제 장대 음봉이긴 하지만은 장중에 상당히 많이 주가 조정 나올 때 비하면 다시 밑꼬리 달러 올랐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위치 매물대 구간이 대략적으로 2,200원대에서 2,350원권이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위치는 당연히 트레이딩 위치로 하셔야겠죠. 아무래도 동사 같은 경우는 뭐 실적 밸류션보다는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이는 테마의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모멘텀 A 주시하시면 합니다.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온다. 그때마다 한 번씩 움직이는 종목이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권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2.71% 조정 보이면서 2,140원에 마감된 상태입니다. 자, 저항대 같은 경우는 1차 저항대 2,300원, 그 밑에 2,500원과 2,700원, 그리고 2,900원과 3,000원과 됐습니다. 3,0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권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2,000원, 그 밑에 1,850원과 1,600원, 그리고 1,500원, 1,400원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동향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한 달 동안 43만 9천 주를 팔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은 순 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물론 154만 7천 주 강하게 팔기는 했지만은 아직까지는 기조상으로는 외국인은 순 매수 기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관 한 달 동안 205만 9천 주를 팔았고 최근에 전반적으로 순 매도 기조입니다. 오늘 3만 9천 주 사긴 했지만은 현재 기조상으로는 순 매도 기조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투 최근에 팔고 있고요.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전반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외국인 현이라고 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A 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차거래 같은 경우는 한 달 전에 359만 주, 최근에 390만 주까지 대략적으로 30만 주 정도 증가했다. 한 달 사이에 30만 주, 많은 양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대차거래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공매도 같은 경우는 10% 이상 나왔던 날이 최근에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의 공격은 거의 받지 않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용비율 2.19% 이 정도면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시가총액은 5천억 원대 중소형주가 되겠습니다. 최대주 지분율은 현재 잔금 상산에서 현재 70.7% 지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 경영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1640억 원대에서 24년도에 1880억 원대까지 전반적으로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240억 원대에서 270억 원대로 증가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340억 원대에서 400억 원대로 전반적으로 외형 성장과 함께 더불어서 내실도 키워가는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할게요. 24년 1분기부터 영업이익 기준입니다. 24년 1분기 영업이 50억 원대, 2분기 80억 원대, 3분기 90억 원대, 4분기 40억 원대 나왔고요. 1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57억 원 대비 올해 47억 원. 작년보다 조금 주춤해지만은 전반적으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전반적으로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80%대 유보율은 100%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무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유보율이 상당히 낮다는 점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동사의 영업이익률은 14%대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 평균의 2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동사의 EPS는 165원, BPS는 951원이 됐습니다. 계산은 쉽게 170원 계산하면 10배면 1700원대입니다. 현재 PER 한 13배, 14배 공이 되겠죠. 적정 주가 수준은 PER 15배에서 20배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 위치는 아직까지는 저평가 구간을 보시면 됐습니다. 그러면 얼마냐? 적정 주가
170원 곱하기 15배에서 20배. 그러니까 170원에 15배면은 대략 1,700원에 2,500원. 자, 2,500원부터 3,400원. 2,600원에서 3,400원 구간이 적정 추가 수준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평가 구간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 진단 내용입니다. 흥하해운 오늘 종가 2,140원에 마감된 상태입니다. 수급적으로는 외국인들하고 최근에 순 매수하고 있습니다. 평균 매수 단가 1,900원대, 평균 매도 단가 2,000원대입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3년 대비 24년도 단기 순이익이 15.3% 증가했었고요. 모멘텀으로는 미국 노선의 운임 상승에서 해운주가 동방 강세라고 했다. 아시아에서 미국까지 가는 노선 운임이 증가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SCFI를 A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이스라엘과 이란 분쟁에서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 수에즈 운하 관련된 모멘텀, 봉쇄에 관련된 모멘텀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추세대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추세는 81.0이기 때문에 과열관 들어갔고요. 수급 추세는 99.1이기 때문에 과열관 들어갔습니다. 현재 구간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하는 부분이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목표가는 2,500원과 2,900원이고 제가 다른 장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 라인은 1,850원과 1,600원까지 되겠습니다. 동사는 실적 밸류에이션보다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이는 테마의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아직까지도 저평가 구간이라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의 매출 구성으로는 탱커선에서 해운에서 83%, 나머지 기타로 보시면 됐습니다. 자본금 변동력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마지막 시비 전환이 2021년도네요. 올해가 2025년도니까 매물은 다 소화되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일반적인 재무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증자 가능성은 일부 열려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사항이 연결된 회사 같은 경우는 종합 물류하는 흥하 로지스틱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운 대리어 그리고 선원과 선박관리어와는 자회사들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흥하해운 종목 진단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업 진단,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에 다른 추수겠습니다. 감사합니다.